오늘은 출근 전에 어떤 이슈들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박앤커의 출근 전에서 함께 증시 소식들 점검하시죠. 오늘 모처럼 아무튼 체크 코너 넣었습니다. 좀 체크해볼 내용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이죠. 어제 증시 내에서 정말 제일 많이 빠졌던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모아봤더니 이러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휴마시스, 수젠텍 눈에 띄었고요. 신풍제약, 공매도 비중 높았던 종목으로 앞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12% 급락했죠. 시젠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즈 콘텐츠 쪽에서도 최근에 단기 급등을 냈던 종목들이 낙폭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원미디어나 송호공 들어갔고요. 콘텐츠 제작사들도 미끄러지는 모습 포착이 됐죠. 그 밖에 게임주, 그리고 5G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릴 땐 함께 내립니다. KMW 어제 급락 나왔고요. 에이스테크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타격을 받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하락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저 공매도라는 단어에 심리가 위축된 기업들도 같이 미끌리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 이들이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낙폭을 키울 것인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보죠. 어제장에서 그래도 나는 하락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쪽 일부 종목들인데요. 조선기자재라고 하면 선박 건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및 자재입니다. 조선 선박 한 대당 400개에서 700개 정도 들어가고 선박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조선주, 조선 업황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을 내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종종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STX 그룹주 아닐까 싶습니다. STX 중공업 어제 상한가, STX 엔진도 24% 급등이었죠. 선박의 엔진에 대한 주요 사업을 갖고 있고요. 해상용 레이더, 기상청 레이더 등을 만들기도 하죠. HSD 엔진도 14% 어제 상승하면서 조선 기자재 쪽의 종목들이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다만 STX그룹주는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급등을 나타내는 만큼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철강 업체들입니다. 철강 업체들 어제 장중에는 대다수가 하락이었죠. 그런데 시간 외에서 하이스틸, 동양철관, TCC 스틸, 현대 BNG 스틸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실적,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서 올랐는데요. 중국에서 4월 28일에 5월부터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었던 만큼 반사의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죠. 철강주들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타격이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상승이라 괜찮다라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오늘 과연 시간 외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시죠. 자, 이제 박앤커의 이슈터뷰 가겠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주. 지금 생산하면 현장에서 즉각 집어갈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들어가 보죠. 타이어 코드입니다. 타이어 코드가 뭐야?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면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행성을 위해서 첨가되는 보강 소재입니다. 타이어를 더 튼튼하게, 덜 마모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보강 소재죠. 그 말인즉슨 뭐가 잘 팔려야 이 수요가 늘어나는 걸까요? 자동차, 타이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보릿고개에 대한 걱정 속에 차가 잘 팔릴까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꾸준하게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각종 우려 속에도 올해 상반기 글로벌 차 판매는 21% 정도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부터 해서 타이어 코드의 수출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만 해도 톤당 $10,000였는데 2월만 해도 16,000달러까지 타이어 코드의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코드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전기차 대중화가 된다면 이게 더 쓰인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전기차가 공차 중량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공차 중량이 뭔가 하니요. 사람이나 짐을 실지 않은 채 빈 차에 엔진 이 연료나 윤활유를 최대 용량으로 주입했을 때 무게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운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어의 구성이나 강도를 올려야 되고 결국 타이어 코드의 쓰임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10에서 20% 타이어 코드 사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타이어 코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생산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요,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제품이나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상황인데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증해 주는데 2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잘 팔린다고 해서 신규 업체가 뛰어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없어서 못 파는데 진입장벽이 높아? 그럼 지금 만드는 업체들이 어딘데?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가 타이어 코드에서는 손꼽히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올해 주가 상승률 지겹도록 우리 들었죠. 157%. 코오롱 인더도 올해 50% 상승이었고요. 얼마 전 내놓은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각각 150% 이상이었죠. 타이어 코드에 대한 관심 올라갔고 이들이 갖고 있는 사업부가 하나하나씩 파헤쳐지면서 그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 한번 열어볼까요?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았고 컨센을 상회했다. 타이어 코드 1위 업체인데 중국에서 요즘 교체 타이어 수요가 늘어납니다. 재고는 타이트한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실적 좋아질 것이다. 효성 TNC 말고 효성 첨단 소재도 스판덱스 사업 일부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수기 수요 있다라는 거고요. 탄소섬유, 우리 수소차 시장에는 결국 탄소섬유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탄소섬유 국내 1위 업체로서 성장성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권가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신영증권은 목표주가 52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네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목표가이기도 합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고요. 코오롱 인더 가보죠. 코오롱 인더도 가지고 있는 소재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매력적입니다. 아라이미든 이 슈퍼섬유로 불리죠. 방탄복이나 군수품, 광케이블 소재로 쓰이는데 5G에 대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광케이블 소재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투명 폴리이미드, 코오롱 인더가 자체 개발해서 CPI라고 하죠.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꼽히고요. 타이어 코드 코오롱 인더 내에서도 탄탄한 매출을 내주는 제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고민하죠. 지금 많이 오른 효성 첨단 소재나 그나마 덜 오른 코오롱 인더냐? 두 업체 중에 골라본다면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지금 공장에서 풀 생산해도 타이트한 수급이에요. 자연스럽게 판가 인상돼서 두 업체 다 매력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대장은 효성 첨단 소재, 트레이딩 관점은 지금 코오롱 인더가 훨씬 더 매력적이네요.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타이어 코드를 비롯해서 고부가 소재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좀 점검해봐야 될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